굉장히 염세적인 아저씨가 그 술 먹으면서 "야 세상 깎고 민주주의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사는 새끼들도 없고 다 죽어야 돼. 에이씨." 이러면서 두세 시간 동안 음담패설 섞어서 아주 맛깔나게 그 틈을 풀어 주다가 마지막에 "야 그래도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야. "야 그래도 우리가 애기는 낳아야지. 애기가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혹시나 오징어 게임 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거 영상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황동혁 감독이 그 오징어 게임 1 끝나고 이제 2, 3 만들면서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돈 벌려고 만든 거라고. 1이 계약이 막 이 흥행만큼 돈을 더 받고 이런 계약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냥 정액적인 계약금을 받고 만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1이 생각보다 돈을 자기가 못 벌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흥행을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본 작업도 확실히 급하게 쓴 느낌이 있었죠. 그 시즌 2와 3가 촬영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편집이랑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나눠서 개봉을 했지만, 시즌 2만 봤어도 캐스팅이 너무 화려했죠. 엄청나게 화려했죠. 드라마 같은데 어디 주연급 배우로 가도 전혀 꿀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탑이 복귀하는 것도 시끄럽긴 했지만 임시완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는 뭐 위아준, 강하늘, 이진욱, 양동근 뭐 이런 분들 다 캐스팅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2를 봤을 때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죠. 인물이 다 굵직굵직해 버리니까 굵직굵직한 인물에 대해서 서사를 하나씩 다 부여를 하려고 하고, 얘네들이 설정이 뭔가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설정이 그렇게 잘 뒤섞이는 느낌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단 하나의 마지막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3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시즌 3를 전부 다 봤는데 결론을 냈느냐라고 하면 황동혁 감독 나름의 결론은 냈는데 그 결론이 시원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결론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많이 애매해요. 일단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즌 3 어땠느냐? 별로였다. 별로였는데 완성도 측면이나 좀 치밀한 스토리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그렇다고 이게 킬링 타임용 드라마로 봤을 때 별로였냐라고 하면 전 시즌 2도 킬링 타임용 드라마로 쳤을 때는 시간이 아깝다에서는 넘어간, 그냥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볼만하다 정도로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선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킬링 타임용 드라마랑 그래도 그 드라마가 킬링 타임을 조금 넘어서서 좀 작품성이 있는 작가주의적인 게 조금 들어가는, 감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만으로는 멈추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의 철학을 그래도 담았다라고 하는 드라마라면 그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 1은 킬링 타임에 더 가까웠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회의 부조리에서부터 컨셉을 따와서 옛날에 하던 그런 놀이들을 섞어 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잔혹한 리얼리티 서바이벌 느낌이다 정도로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시즌 1까지는 구조적인 거를 사회의 부조리에서 가져왔다 뿐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작가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게 작가주의적이어서 흥행한 거는 아니란 말이야. 어린애들 놀이를 하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 분위기와 그 미술적인 그 세트와 이런 것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시즌 2부터 황동혁 감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같은 게 좀 과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 2나 3, 2, 3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든 문제는 대본 작업이 너무 빠르게 작업이 됐고, 이것이 대본 작업부터 실제로 촬영하고 완결까지 지금
모든 촬영이 마무리되는 것까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퇴고가 덜 된 각본이었다. 원 같은 경우는 철학적인 거를 집어넣었다가 그게 좀 드라마 내에서 재미를 위해할 정도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많이 쳐낸 게 느껴졌었는데 시즌 2, 3는 아무래도 이게 즉석에서 써낸 각본이면 쳐낼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날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를 쳐낼 시간이 없어. 그냥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의 일정표를 줬을 거고 황동혁 감독을 그것을 맞춰서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돈 벌려고 만드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자라고 하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황동혁 감독은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큰 것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즌 1과 다르게 시즌 2부터 있던 제도가 매 게임마다 투표를 하는 거였잖아요. 이 게임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 게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투표에서 대부분이 하자고 해요. 하자고. 왜? 돈을 더 얻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안 죽을 거라는 뭔가 맹목적인 그 낙관론? 그리고 자기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을 할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즌 2에서는 이병헌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시즌 3 가서는 모든 게 더 이병헌의 손아귀 내에서 돌아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병헌이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 시즌 2에서 성기훈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기훈이 하는 일들을 보고 아, 이 새끼도 나랑 별 다를 거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즌 2를 보면서. 그래서 시즌 3를 보면 매번 투표를 할 때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VIP들이 이쯤 되면 이 사람들 돈 많이 받았으니까 투표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프론트맨 이병헌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계속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이 프론트맨의 이 생각대로 가요. 근데 이 이병헌의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인간 혐오적인 시선이에요. 엄청나게 시니컬하고 염세적이야.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VIP를 포함한 그 할아버지한테 놀아놨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거기에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기와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자기의 그 틀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바라는 그 강력한 바람이 있죠. 근데 그 시선이 저는 뭘로 느껴졌냐 하면 이병헌의 시선이 황동혁 감독의 시선과 어느 정도는 동일하다고 느껴졌어요. 뭐 좀 과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오징어 게임 3의 전체 뭐 2부터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거지만 단 한 명도 발전하는 캐릭터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즌 2, 3 했을 때 시간이 거의 2년 정도 소요되는 꽤나 긴 서사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저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인물이 어느 정도의 자신의 틀을 약간이라도 그 넘어서는 성장하는 그 선택을 보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인물이 조금 배우든지 아니면 깨닫든지. 처음엔 성기훈이 바보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현자로 끝나면 그 성기훈의 캐릭터 세팅 내에서 그거는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설득이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인간의 성장, 어느 정도의 각성. 근데 오징어 게임 시즌 3 지금 끝까지 봤을 때 단 한 명의 인물도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의 성장도 없었고 각성도 없었고 나아짐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 시즌 2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밑바닥만을 계속해서 묘사했어요. 병신 같은 캐릭터는 끝까지 병신 같은 캐릭터였고요. 좋은 사람은 끝까지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박성훈 배우가 맡았던 현주 역할은 그냥 끝까지 훌륭했습니다.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양동근이 맡았던 용식 역할은 그냥 끝까지 병신이었어요. 가장 한심한 선택만 하고 그 무엇도 제대로 하지 못한 캐릭터였어요. 임시완 역할은 무엇이었냐? 임시완 역할은 굉장히 복합적인 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였죠. 자기의 아이를 뵌 여자친구였었던 여자가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오고 자기도 뭐 코인 관련된 유튜브 하다가 나락가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각성될 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스포예요. 스포할 겁니다. 이제 시즌3 중간에 조유리가 아이를 출산까지 합니다. 애를 낳아요. 저는 어느 정도의 정석적 클리셰는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나왔을 때 그 부성애로서 사람이 각성되는 거는 굉장히 클리셰적인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거는 따라가는 시청자로서도 마음이 편한 클리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따라가더라고요. 임시완 캐릭터조차 성장하는 것이 전혀 단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뭐 다른 캐릭터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시즌 2에서 결국에는 이정재의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강하늘이 맡았던 그 대호라는 캐릭터가 탄창을 모아가지고 가려다가 못 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탄창을 가지고 가려다가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추리를 했어요. 대호가 자기가 해병대 나왔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해병대에서의 뭔가가 있었나 보다. 대호가 총소리만 듣고 패닉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었나 보다. 그 캐릭터를 우리에게 설득시킬 복선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봤던 추측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강하늘 캐릭터가 병 1140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1140기고 그 기수의 입대일은 2011년 4월이고 그해 여름에는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네티즌들이, 이 추리가 그래도 꽤 많이 퍼졌었어요, 커뮤니티에. 이 대호 캐릭터가 해병대에서 이 총격 사건 때문에 PTSD가 와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추리를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 시즌 3 끝까지 보니까 그딴 거 아니었어. 그냥 병신이었어요. 그냥 병신이었어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공익이었는데 형님들이랑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서 있어 보이려고 그냥 병신짓 했던 쫄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3에서 딱 밝혀져 버리니까 대호라는 캐릭터의 매력도가 확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인간의 발전 따위가 없어요. 이 인간 찬가의 정반대에 있는 굉장히 인간 혐오적인 서사예요. 이병헌이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황동혁 감독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조유리가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음으로써 뭔가 그 황동혁 감독이 생각하는 그 희망의 메타포가 아기에게 덧붙여지는 것 같았어요. 조유리는 다리가 삐어서 이 줄넘기 하는 게임에서 그냥 목숨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기는 성기훈이 챙겨요. 아기는 성기훈이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조유리는 알아서 죽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뭔가 희망의 메타포가 되죠. 그리고 그 VIP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VIP들이 이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게이머냐 아니냐, 이 아이의 엄마가 죽었는데 이 아이는 탈락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병헌이 그대로 둬요. 아기는 이 게임에 들어가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목숨의 소중함과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VIP들의 태도가 이것에 투영이 되는 거죠. 악이든 뭐든 생명이든 뭐든 우리를 위해서 유의를 주는 그러한 장기말, 시즌 1부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장기말로서 그들이 상징이 되는데 아기마저도 장기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즌 3 마지막 게임에 갔을 때 마지막 게임의 포맷이 굉장히 별로예요. 좀 지겨워요. 그 오징어 게임 마크인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마크 모양의 기둥이 나오고, 그 기둥에서 한 명 이상씩은 떨궈서 죽여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거기서 보면 지금 슬슬 많이 바이럴 되고 있는 도시락좌,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도시락좌도 나오고, 그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자의 연기적인 여러 가지 대결들이 펼쳐지기는 해요. 펼쳐지기는 하는데 좀 지겨워요, 그게. 이게 흘러가는 방식 자체가 한 명을 막 떨궈야 된다고 하고, 거기서 어떻게 떨고 저 아기를 떨구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흥미롭게 발생하는 게 그 안에서 9명이 있는데 그 9명 중에 3명이 죽일 만한 애들이었어요. 한 명이 성기훈, 한 명이 그 아기, 한 명이 남규가 남긴 약을 먹고 하이가 와 버려서 완전 약쟁이가 돼 버린 민수. 그 3명이 죽일 만한 애들이 돼 버렸는데, 그 3명 중에 누구를 먼저 떨어뜨리냐 뭐 죽이느냐 이거를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황동혁 감독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모순점을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가장 극적으로 만들어내서 나타냅니다. 9명 중에 6명이 3명이 죽기를 원해요. 그러고 6명이서 이거를 공정하게 투표를 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미 공정하지 않는 거죠. 다수가 소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소수 중에 누구를 죽일까라는 투표가 민주주의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수결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시로서 나올 만한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결국엔 황동혁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민주주의의 한계는 테이블에 올라온 옵션 이상의 대답이 그 투표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한계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꺼내고 가고 싶으시다는 건데,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가려면 세밀한 서사가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그게 별로 세밀하지가 않아. 서사가 별로 이해가 안 가. 이 민주주의의 모순점에 우리가 확 설득이 되려면 그 반대에, 그러니까 성기훈이 보여주려고 하는 정의 같은 거에 우리가 굉장히 몰입이 돼야 되잖아. 근데 성기훈은 그런 일관적 정의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이진욱을 도와주려는 그 탈부착 캐릭터도 그렇고, 자신들 본인만의 죄책감이 있고 정의를 이루려는 게 있고 뭔가 연민적인 게 있어요. 그 인간에 대한 애정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성기훈은 이 게임에 대한 분노 그것이고, 그 탈북자 여자는 자기가 두고 온 딸에 대한 애정, 사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죄책감을 풀려고 집착하는 지점이 있어요. 성기훈이 집착하는 지점은 이 게임을 뭐 전복시키겠다 에서 시즌3에서는 조유리가 낳은 아기를 살려야 된다로 넘어가요. 탈북자 같은 경우는 이진욱을 살려야 된다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진욱이 자기가 일하던 그 놀이공원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불치병 걸린 딸을 위해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딸이 투사가 되는 거지. 내가 저기 중국에서 놓친 딸과 이 이진욱의 딸이 투사가 되니까 이진욱을 살려야 된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입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의 죄책감을 풀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되게 집착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기훈 같은 경우는 시즌2부터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캐릭터가 1 때도 그랬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시즌1 때는 근데 성기훈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어벙하고 바보 같은 지점이 있어서 그 왔다 갔다 함이 이해가 됐는데, 시즌2는 인간이 시련을 겪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성장할 만하잖아요. 뭔가 심지가 굳어지는 느낌이 있을 법하고 철저한 부분이 있을 법한데, 애초에 황동혁 감독이 성기훈에 대한 그 인물 세팅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새끼다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만, 근데 이게 굳이 그러면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않는 캐릭터의 서사를 우리가 도대체 왜 봐야 하는 걸까? 시즌 1이라는 그 강력한 오락성이 없었다면 시즌 2, 3는 존재할 수 없었던 이야기고, 여전히 시즌 1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시즌 1이 펼쳐놓은 그 배경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즌 2부터 새로 도입된 인물들이라도 서사나 이런 세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임시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단 한 발자국도 서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여자가 낳은 아이 때문에 성장을 좀 하나 싶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가서 임시완은 그 아기를 가지고 성기훈한테 딜을 합니다. 지 애일 수도 있는 그 아기를 가지고 성기훈한테 딜을 쳐요. 자기의 애를 임신한 그 여자가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이거에서 되게 그 황동혁 감독이 인간을 보는 시선에 비릿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즌 2, 3가 결국에는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시즌 1이 보여줬던 가장 그 강력한 오락성. 별거 아닌 게임에서 사람들이 지고 단숨에 총 맞아서 죽어버리는 자극적인 연출의 반복이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계속 보게 만드는 후킹적인 요소인데, 가장 자극적인 포맷에서 제일 염세적이고 답도 없는 50대 아저씨의 세상에서 실패도 많이 하고 씨발 세상 족같다라고 얘기하는 아저씨가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 술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이야. 그 아저씨가 말은 졸라 자극적으로 욕설과 온갖 음담패설을 섞어가며 잘하는데, 그걸 다 듣고 나면 기분이 그냥 안 좋아.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임시완이 본인 아들을 가지고 성기훈한테 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기분이 더러워, 기분이.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었던 거지? 아기가 희망이 되는 제일 대표적인 명작이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거든요. 출산이 안 되는 세상이 등장을 해서 아기가 희망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에서 오마주를 갖고 가신 건지 아니면 사실 아기가 희망이 된다는 건 클리셰이긴 하니까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전 솔직히 아기가 희망이 되는 것도 이 스토리에서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잘 안 돼요. 애초에 생명에 대한 스토리였나 이게? 생명보다는 인간에 대한 굉장히 염세적인 시선과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에 대한 희망적 대안으로 아기가 나오는 게 모르겠어요. 이건 설득력이 별로 없었어요. 차라리 진짜 성기훈의 쿠데타가 좀 더 철저한 방식으로 돼서 이게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그 뒤에 뭔가 비슷한 시스템이 이상한 게 만들어지든지 이러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안이 아기 한 명? 아 글쎄 굉장히 염세적인 아저씨가 그 술 먹으면서 "아 씨발 세상 족같다." 이런 얘기하다가 2-3 시간 동안 음담패설 섞어서 아주 맛깔나게 그 족같음을 풀어 주다가 마지막에 "야 그래도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야. 야 세상 족같고 민주주의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사는 새끼들도 없고 다 죽어야 돼. "에이씨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가 애기는 낳아야지. 애기가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글쎄 그렇게 뭐 설득이 안 된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결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말을 얘기할 거예요. 성기훈이 이제 아기 대신에 죽어요. 아기를 이제 여기에 딱 내려놓고 제가 마지막 대사가 얼탱이가 없어 가지고 써 놨는데 이제 성기훈이 그 VIP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하면서 이제 그 아기랑 자기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죽어야지 게임이 끝나는 상황까지 내몰렸단 말이야. 내몰렸잖아. 그래서 이 대사를 한 거지.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점점점점. 이 6화 제목 자체가 "사람은"이었어. 그리고 "사람은" 하고 성기훈이 이렇게 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해. 이 아기를 살리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 마침 우리 위하준 씨 우리 시즌 2, 3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못한 도대체 위하준은 무엇을 위해서 집어넣은 캐릭터인가라고 의심이 갔던 그 위하준 캐릭터가 어찌어찌 해경 뭐 함정을 데리고 오다가 뭐 자기가 혼자 투입을 해서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가요 또. 그냥 그 이병헌이 애기 데리고 나가는 거 보고 그냥 나가. 그러면서 이제 끝나. 거기 다 폭파되면서 그냥 끝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끝났어. 그래서 위아준 캐릭터는 뭐지? 그리고 성기훈이 마지막에 "사람은" 하고 그냥 죽으면 그럼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죽어."라는 것이 "사람은 다른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만큼의 선택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말하려고 했던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성기훈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2, 3 때 보여준 궤적이 너무 후지거든요. 시즌 2 때 쿠데타가 실패한 다음에 시즌 3 시작하면 성기훈이 악귀가 들린단 말이야. 그 대호가 탄창을 못 가져와서 죽은 걸로 자기의 쿠데타가 실패했던 그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진짜 악귀가 들려서 대호를 거의 그냥 1, 2, 3화 3화까지인가 그냥 이런 눈으로 쳐다봐 대호를. 야 이러고 계속 쳐다봐. 야. 그리고 결국엔 죽여. 성기훈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그 궤적이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하고 말을 하면서 끝내기에 설득력이 이것도 별로 없어. 그냥 성기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 이 시즌 3에서 재밌었던 거? 남규. 그 타노스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마약으로 그 타노스가 가지고 갔던 후킥적 요소를 계속 가져가던 남규. 남규만 재밌었어요, 남규만. 민수도 마찬가지죠. 전 민수의 인물도 참 감독이 생각하는 인간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민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 세미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시즌 3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다가 쪼끔 뭐라도 한 게 결국에는 마약의 힘을 빌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란 캐릭터도 스스로 자기의 틀을 아무것도 깨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정재 아저씨는 시즌 3 촬영하긴 되게 편하셨겠다. 대사가 없어. 다 이 대호 쳐다보고 있는 거. 2화 내내 대호 쳐다보고 있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성규현 죽고 애기한테 456억 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진욱은 그냥 살고 그 탈북자 그 여자도 살고 갑자기 지금 몇 년이 지났어. 다 까먹어. 생각도 나지 않는 새벽이 동생인가? 그 살아있는 걔 서사 이어지고 그 탈북자 여자 딸인지 중국에 살아있다고 갑자기 찾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위아준 집에 갑자기 조유리가 낳은 애기가 배달이 돼. 456억이 있는 그 카드와 함께. 위아주는 갑자기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는 느낌? 그런 연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즌 2까지는 그래. 이게 킬링타임적으로 시즌 3에서 끝나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즌 3까지 봤을 때 이거 킬링타임용 대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킬링타임이라서 봐줘야 된다라고 할 만한 대본이 아니었어. 의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작가주의적이었고.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감독이 민주주의도 비판하고 싶었고요. 자본주의도 비판하고 싶었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VIP들이 상류층이 자신들의 유희를 위해서 서민층들이 노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갖고 노는 것도 비판하고 싶었고 서민층들이 돈을 위해서 결국엔 말로써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파벌이 지어지고 싸움을 하고 위에다가 제대로 화살표를 겨냥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세태도 비판하고 싶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졸라 많았어. 이거는 킬링타임이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결론이 엉망이었어. 뭐 시즌 2, 3가 흥행을 했다고 이게 정당화가 되냐? 갑자기 감독의 의도가 보이냐? 아니요. 감독의 의도 따위 없었어요. 감독의 의도를 넣을 만큼의 시간도 없는 그 대본 편집 시간이었어. 내가 봤을 때. 퇴고 없는 대본이 수백억의 자본과 만나서 만들어진 되게 괴이한 작품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미국 오징어 게임 시작돼. 미국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 시작한다고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한다고 기사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즌 2, 3는 뭐가 됐냐? 미국 오징어 게임을 위한 발판이 돼버렸어. 마지막에 딱지남 대신에 미국 버전 딱지녀 등장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 오징어 게임 2, 3는 뭐냐? 넷플릭스라는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질질 끌어가면서 데이비 핀처의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로 세계관을 이어지게 하려는 자본주의에 의해 망가진 하나의 작품이 돼버린 거야. 우리 동혁이 형은 뭐 돈 벌어서 좋겠지. 그럼 뭐 행복하다? 근데 우리 황동혁 감독님이 방구석 그냥 유튜버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실 거면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대본을 이걸 쓰시면 본인이 되게 성기훈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굉장히 다층적인 만화경적인 연출이었나? 본인까지도 작품이 되는 현대예술의 끝판이었나? 나조차도 이 자본주의에 망가진 작품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자본주의에 망가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빅피처? 모르겠다. 지금 60일 된 애기 키우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신생아가 왜 이렇게 얌전해 부럽더라. 울지도 않고 별로 울다가도 성기훈이 딱 안으면 조용해지고 너무 좋더라.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결승전 전날 밤에 신생아가 밤새 울어가지고 그 애기 원래 죽이려던 애들이 개빡쳐서 애기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적인 플롯이었을 것 같은데 아기가 밤새 조용하더라고요. 8일 된 우리 아기는 지금도 밤에 2-3시간마다 우는데 우리 오징어 게임 3의 조유리의 아기는 참 조용하더라고. 아, 애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이는 선택. 이것도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내랑 같이 봤는데 아내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뭐 내가 엄마가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여성분들이 봤을 때 더 이해가 안 갈 것 같기는 해. 솔직하게 말하면. 차라리 양동근이 칼을 찌르려고 할 때 할머니가 어떻게든 몸을 던져 가지고 자기가 죽었으면 그 결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율이랑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찌른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 내가 납득한 거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아들이 너무 멍청한 선택만 계속하니까 그거를 말리려는 것에 발작적인 반응으로서 죽임이 돼 버렸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엔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 판 자체가 진짜 그냥 내가 미쳐 버렸다는 게 이해가 되니까 그 할머니가 끝내 목숨을 그냥 스스로 끊잖아요. 어쩌면 끝까지 인간성을 지니고 있었던 제일 그래도 그 뭐야 미디어에 나오는 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그래도 절대선적인 인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선함을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가 그 어머니랑 박성훈 배우가 했던 현주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5, 6화는 진짜 늘어져요. 지겹기는 해요, 5, 6화는. 위아준 배우는 어떻게 보면 황동혁 감독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 구조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구조 안에 놀아나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본인이 바꾼 거는 없고 그냥 전체적인 사회의 기류 안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뭔가가 바뀌었어. 그 오징어 게임이 터진 게 해경 함정이 와서 바뀐 것처럼 근데 그게 위아준이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캐릭터.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의 질문에 대한 황동혁 감독의 대답이 '위아준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이.